올해 초에 아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디즈니 관계자가 자신있게 2019년은 디즈니의 해가 될 거라고 했다더군요. 네, 그때 제 반응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에이, 그건 오바다. 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던 게 올해라고 해서 디즈니의 라인업이 유달리 특별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물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야 성공할 게 틀림없지만 나머지는 딱히 엄청나게 흥행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네, 단적으로 스타워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통적으로 큰 힘을 못 쓰는 곳이 적지 않고 고전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영화 몇 편도 라이언킹을 제외하면 대박을 낙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덤보가 부진하면서 제 예상이 맞아떨어질 줄 알았는데 개뿔. 조금 먼저 개봉한 캡틴 마블이 모두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10억 달러를 돌파하더니 난데없이 알라딘도 정말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다가 기어코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전에 개봉한 토이스토리4는 살짝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달러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제가 또 경솔했네요. 사실 경솔한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디즈니가 미쳐 날뛰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할리우드에서도 전 세계 흥행 수입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건 1년에 5편 안팎인데 올해도 현재까지 딱 5편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중 무려 4편이 디즈니의 영화고 나머지 한 편도 소니의 소유지만 사실상 디즈니의 영화나 마찬가지인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입니다. 이렇게 디즈니의 영화들이 줄줄이 대박을 터뜨린 결과 한 해 벌어들인 수입에서 할리우드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첫째, 이전 기록도 디즈니가 2016년에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디즈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중인 거죠. 둘째, 기사에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장담할 순 없지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저 수치에 폭스의 수입은 제외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더하게 된다면 디즈니는 80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섭니다. 마지막 셋째가 중요한데 현재의 기록은 고작 7월까지의 흥행을 더한 성적입니다. 아직 올해는 5개월이나 남았고 그 기간에 디즈니가 개봉시키는 영화들은 자그마치 겨울왕국, 말레피센트, 그리고 스타워즈의 속편들이라는 걸 고려하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참으로 무시무시한 결과지만 더 무서운 얘기도 해드릴까요? 올해 디즈니의 시장 점유율이 38%인데 2위부터 4위까지의 제작사를 모두 합해야 이 수치가 나옵니다. 그나마 폭스까지 합세하면 셋이 한꺼번에 덤벼도 디즈니 하나를 못 당하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역대 전 세계 흥행 기록에서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디즈니의 영화만 6편인 와중에 폭스까지 더하면 7편이 되니 말 다했죠. 이쯤 되면 폭스를 인수하고도 독과점법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지경인 한편 이러나 저러나 대세에는 지장 없으니 그냥 내버려둔 건가 싶은 황당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디즈니가 좋은 뜻에서든 나쁜 뜻에서든 정말 끔찍하게 무서운 건 이렇게 막강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저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중요하다고 떠들어대면서도 감히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분야죠. 반면에 할리우드에서도 특히 디즈니는 테마파크에다가 각종 부가상품까지 팔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작년에 디즈니는 역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환상적인 한 해를 보냈는데 보시다시피 영화 산업이 디즈니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상 그리 크지 않습니다. 투톱은 단연 방송사와 테마파크고 후자의 경우는 지금의 디즈니가 있게 한 영화들이 큰 밑거름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섬뜩한 걸 말씀드릴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장장 10여 년에 걸쳤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역사를 일단락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블의 영화를 보고 누구보다 열광하면서 자랐을 어린 세대까지 슬슬 소비력을 갖게 될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디즈니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스타워즈에 이어 마블도 테마파크에 찾아올 때가 됐고 실제로 올해부터 실행에 옮길 거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홍콩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부 놀이기구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을 테마로 하나의 커다란 구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마블까지 생긴다니 일단 저부터 환장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디즈니에서는 올해 말에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도 런칭합니다. 디즈니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폭스를 인수하려고 목을 맸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넷플릭스가 일찌감치 성견지명을 발휘하면서 워낙 잘해왔기에 당장 엄청난 타격을 입진 않겠지만 디즈니에서도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영화와 애니메이션 외에 스타워즈와 마블에서 파생시킨 드라마들을 대거 내세울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요금부터가 북미를 기준으로 넷플릭스보다 낮은 $7고 연간 구독으로 하면 훨씬 더 낮아집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와 ESPN 그리고 훌루를 묶어서 $13에 볼 수 있는 요금제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넷플릭스는 하필 지난 5월부터 요금을 올리는 바람에 반발이 컸습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당시 가졌던 한 설문조사에서 870만 명이 디즈니 플러스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넷플릭스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나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도 하기 전에 나온 답변이니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죠. 디즈니가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득세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막강한 힘이 모두 영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는 항상 소수의 블록버스터 영화에 집중하는 데다가 그마저도 죄다 원작이 있는 영화들입니다. 만약 디즈니가 이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몰두한다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작사들도 뒤를 따르기 시작하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도 크리스토퍼 놀란 정도 돼야 오리지널 영화를 편하게 제작할 수 있으니 디즈니의 무시무시한 위세를 보면서 걱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블과 스타워즈의 팬인 건 틀림없으나 마블과 스타워즈의 영화만 보거나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디즈니가 블록버스터로 큰 돈을 버는 만큼 중소규모의 영화들을 제작하는데도 조금 힘을 써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하긴 저도 먹고 살겠답시고 유튜브에서는 돈 되는 영화만 하고 있으니 남의 말할 입장이 아니네요.